가장 많이 언론에 인용이 되죠. 그 여론조사 꽃 여론조사는 잘 인용 안 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여론조사 꽃 여론조사가 가장 정확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여론조사 꽃의 여론을 덕을 본 게 우리 박승환 의원도 덕을 보셨을 거예요. 그럼요. 네. 뭘 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리얼미터 이건 1,500명짜리입니다. 여기 지금 보수 445명, 진보 326명, 1,500명 중에 보수가 120명 정도 많죠. 그러면 저게 이제 1,500명짜리니까 한 10% 정도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왔을 것 같냐. 몇 가지만 볼게요. 정당 지지도. 민주당 44.3, 국민의힘 39.0. 근데 이게 지금 보수가 한 10% 정도 과표집된 거잖아요. 그럼 이거 그냥 감안해서 보시면 돼요. 민주당은 한 50 정도 되고 국민의힘은 3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입니다. 다음에 어떤 정권 들어오면 좋겠어? 국민의힘 정권 연장형 40.0.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55.5잖아요.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빼기 하시면 돼요. 정권 연장 35, 정권 교체 6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선은 절대 극우 과표집 안 됩니다. 그럴 가능성 1도 없다. 자,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다 지금 현재 누구를 좋아하세요? 물어본 거예요. 이재명 46.9, 김문수 18.1 가능성 있어요. 홍준표 6.5, 한동훈 6.3, 오세훈 6.2, 유승민 2.4, 이낙연 2.2, 김동연 1.2, 김부겸 0.8, 김경수 0.4, 기타 인물 2.8, 없음 4.1, 잘 모르면 2.2. 저 기타 인물에 저도 포함되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야권 후보 총합이 51.4, 여권 후보 총합이 39.5인데 요거를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5 빼는 방식으로 하면 야권 후보 총합이 한 55쯤 될 것 같고 국민의힘 후보 총합은 35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대충 예상해 볼 수 있는 일단 거고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준석은 기타 인물에 들어있습니다. 자, 다음에 차기 대선 양자 대결입니다. 리얼미터 신봉하시는 분들,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민주당에 불리하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사를 써대시잖아요. 써주세요. 자, 여론조사 꽃이 아니고 리얼미터 여론조사예요. 이재명, 김문수 51.7, 30.7, 21% 정도 많아요. 포인트. 이재명 51.8, 오세훈 25.6. 가관입니다. 이재명 52.3, 홍준표 25.0. 한동훈 18.6, 이재명 51.8. 진짜 한동훈. 아유 진짜 한동훈은 짜졌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하우스 임팩트로는 리얼미터는 상당히 중립적 느낌이 나서 리얼미터가 여론조사 잘 안 나오면 욕하잖아요. 저 이택수 대표부터 욕하기 시작하잖아요. 구라미터라 그러고. 근데 여기에 지금 보수가 약 10% 정도 많은 여론조사가 이렇다고요. 네. 내가 저번에 인터뷰 나오셨을 때 대표한테 한 말이에요. 이 분위기대로 가면 이재명 득표율은 60% 넘는다고. 현실. 자, 방심 안 하시면 되는데 꼭 이런 이야기 하면 꼭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방심하지 마라. 아니, 방심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저 진영의 사기도 중요하니까요. 자, 여론조사 꽃으로 한번 가보겠는데 여론조사 꽃은 오늘 여론조사가 2개예요. 하나는 정기 여론조사. 그리고 15,000명 여론조사가 있는데 정기 여론조사는 일단 1,000명짜리입니다. 1,010명짜리인데 진보 190, 보수 275. 여기도 보수 과표집이죠. 꽤 과표집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거는 전화 면접이에요. 속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상담원이 직접 물어봅니다. 근데 그 전에 이거 소개해드리기 전에 김어준은 스케일이 달라. 이건 기계로 물어본 거 맞아요. ALS로 물어본 15,000명 여론조사. 15,000명 여론조사.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정당 지지율 민주당 50.0, 국민의힘 39.3입니다. 15,000명. 15,000명 여론조사면 대체 여론조사 몇 개를 합친 거야? 진짜 15개. 스케일이 달라. 저는 내가 봤을 때 그리고 김어준은 훈장 하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하다가. 15,000명 여론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민주당 후보 찍겠다 52.4. 국민의힘 후보 찍겠다 38.0. 근데 요건 지금 저한테 데이터는 안 날라와서 얼마나 과표집인지는 모르겠지만 15,000명쯤 하면은 보수 진보 과표집이 상당히 줄었을 그렇죠. 가능성이 있죠. 많이 줄었겠죠. 15,000명이요. 15,000명 여론조사면요. 출구조사랑 비슷해져요. 엄청나요. 예, 엄청난 숫자예요. 자,
그다음 요거는 이제 지금 요거는 믿지 마세요. 여론조사가 아니라 꽃이 아니라 별것도 이건 믿지 마세요. 자기 대통령 선거에 투표할 생각이십니까? 항상 여론조사에 투표할 생각이냐고 물어보면 보통 다 90% 한다고 80% 하죠. 나오는데 네. 97.0, 93.9 이렇게 나옵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 93.9. 투표율이 높을수록 민주당이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지금 국면은. 그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은 반드시 투표할 생각이다? 뭐 이렇게 등등 이건데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언제 투표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사전 투표할 거다 41.9. 당일날 할 거다 54.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세요 당일날. 진짜 많으시네요 사전 투표가. 자, 그다음에 차기 대선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것도 15,000명짜리. 이거 이제 15,000명의 사람이 물어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기기가 물어본 거예요. ALS요. ALS. 정권 연장 37.0. 정권 교체 57.8이니까 20%포인트 정도 앞서죠. 압도적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계 ARS로 15,000명 물어본 여론조사 결과예요. 야, 15,000명 여론조사 본 적이 없는데. 역시 김어준이다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정기 여론조사로 한번 가볼게요. 요거는 이제 사람이 물어보는 여론조사입니다. 상담원이 물어보는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부터 한번 볼게요. 민주당 46.4, 국민의힘 35.1. 오차범위 한참 밖에 있습니다. 지금 11%포인트 정도 앞서네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윤석열 구해보겠다고 막 저러는데 실제로 이게 반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보수 가표집도 좀 줄여야 되고 또 이런 측면도 있을 거예요. 이 하우스 이펙트라 그래가지고 여론조사 꽃은 뭐 민주당 거잖아 이런 식의 인식이 있으면 답을 안 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게 하우스 이펙트야. 안녕하세요 여론조사 꽃입니다 하면 끊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론조사 꽃마저 지금 과표집이죠. 과표집이죠. 네. 자, 그다음에 바람직한 차기 대선 결과는 이렇게 보시면은 정권 교체 62.3, 정권 연장 34.6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구속 취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속 취소 결정은 적절하지 않다 59.2, 결정은 적절하다 37.5고요. 윤석열 석방 검찰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서 잘못됐다 적절하지 않다 59.8, 즉시항고 포기는 적절하다 37.1 되시겠고요. 윤석열 탄핵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윤석열 탄핵해야 돼 61.2, 탄핵해서는 안 돼 36.3 이렇게 됩니다. 여론조사 그래요. 마지막 탄핵 심판이 기각되어서 윤석열이 복귀한다면 계엄령 재선포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무서운 거야. 헌법재판관들이 파면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재선포 가능성이 높아진다 56.4, 재선포 가능성이 없다 41.0. 저거는 재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반영이 된 거고 실제로 윤석열이 저렇게까지 해서 탄핵이 됐는데 또 하겠어라고 하는 진보 쪽 의견도 들어간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재선포 가능성이 없다 이 사람들한테 저는 꼭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재선포 가능성이 없다면 줄탄핵 주장이나 예산 삭감 주장은 거짓이거든요. 그렇지. 변한 게 없거든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렇게 답을 한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에 답을 해야 돼요. 그럼 윤석열의 계엄 명분은 옳은 것이냐? 글쎄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야 이 논리적인 연결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진영 논리에 툭하면 우리 보고 진영 논리라고 하는데 결국은 자기들이 진영 논리에 쪄들어서 진실의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표집이 보수가 항상 과표되는 게 저도 사실은 여론조사 전화 오면 바빠갖고 잘 안 받아요. 젊은 사람도 잘 안 받습니다. 근데 원래 사회가 모든 사회가 다 보수가 진보보다 살짝 높아요. 많이 높진 않는데 대부분 살짝 높아요. 대부분 살짝 높은 경우가 많고 누구나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객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100명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 특히나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중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강해요. 평균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누구나 내가 뭘 하면 내가 평균만큼은 하겠지 이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 사람의 그 성향과 관계없이 본인 스스로 답을 하는 경우에는 보수가 진보보다 아주 살짝 높은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현재 여론조사들은 보수가 너무 높게 나온다는 거. 거의 10% 이상 차이 높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거기에 이제 관해서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계속하면 시간 얼마 없는데 뭐라 할 것 같고. 내가 보니까 시간 남았어 지금. 네, 나가셨는데.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계엄령 재선포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이런 여론에도 지금 훨씬 더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권성동이 어제 이제 승복해야 된다 탄핵 판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권성동이 윤석열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석방되고 나왔을 때 권성동과 지도부를 만나서 뭐 차담을 했든 짜장면을 먹었든 분위기 엄청 썰렁했다고 다 그러잖아요.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권성동이 윤석열 면회가면서 뭐라고 했어요. 친구가 위험에 빠져 있으면 위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랬죠. 윤석열 아마 나오자마자 그래서 그래. 내가 네 친구냐 이 새끼야? 아니 진짜 농담 아니에요. 지도부로서 간 게 아니라 사적으로 갔다라고 선을 그은 것까지 윤석열이 그 안에서 다 듣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이게 윤석열과 사이가 좋지 않은 권성동이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손절할 타임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선 때 지금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대선이 딱 시작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파면했는데 그러면 찐 친윤들이 당이 균형을 안 잡아주고 있으면 그러면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고 대선을 보이스카우트 하자는 놈도 있고 그게 아니고 보이스카웃이요? 보이콧이겠지. 김건희를 옹립하자 이런 애들도 있을 거고. 걸스카우트. 그리고 저기 뭐야 저 누구자 자 혀가 짧아서 진짜 너무들 하시네. 아무튼 그 별의 변론들이 다 나올 건데 그러면 대선에 빠른 속도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김어준이 자주 이야기했던 급변침이 가능하겠냐 이 부분 이야기인데 미리 요거를 자락을 깔아놔야 나중에 대선 모드로 갔을 때 우리가 대선에 집중해서 정권 재창출을 합시다 이게 되는 거지. 맞아요. 성복하란 말이 그래서 손절 맞아요. 대비용 멘트고 맞아요. 이거는 윤석열한테 하는 말이라고 더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해서 무조건 결과 나오면 승복할 테니까 우리는 너하고 그때부터는 손 긋는 거야. 지금 이 메시지인 거죠. 야 분석도 훌륭한데 내가 필요 없어. 아마 윤석열 석방됐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 속 복잡했을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한 말이 기억 안 나요. 어. 앞으로 100일 안에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부정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이 밤이 새기 전에 3번도 부정하신 분들이에요. 아니, 대선 국면 윤석열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저희 당한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은 민주당이 뭐 정책 내고 중도 보수로 갈 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 그거는 그냥 무언가 하고 있다 보여주는 메시지고요. 이재명 대표의 경우가 제일 중요해졌어요. 그렇죠. 네,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메시지 한번 보세요. 지금 아까 양자 대결할 때 보니까 국민의힘 누구를 붙여도 막 20%, 30% 차이 나버리잖아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약간 좀 너무 멀리 가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은 돼서 잘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정권만 재창출해주면 역사에 남을 난 대통령이 될 거라고 봐. 우리 민주진영에서 정권 재창출한 유일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나머지 정권을 네. 뺏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 이후에 대통령 후보들이 대통령들이 잘해버리면요. 진짜 복지효과 되는 쪽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갈 거다라고 보니까 저는 전화위복이 될 거라고 보고 이재명을 시작으로 해서 민주당의 좋은 정치인들이 계속 정권 잡아가면서 진짜 대한민국을 잘 만들기 위해서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으나 뭔가 홀린 듯이 대한민국의 가짜 보수의 괴멸을 위해서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했던 거다라고 이것이 김건희의 빅픽처. 그거를 제가 불자인데 불교에서는 역행보살이라고 해요. 뭔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싹 쓸어가지고 와서 그 뒤에 더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죠. 자, 아유, 네, 알겠습니다. 달기가 그 역할을 했단 말이죠. 자, 백승아 의원님, 네. 일일 패널이라는 건 처음 해보잖아요. 네, 처음 해보는데 너무 강의 듣는 것 같고 재밌었습니다. 그런 것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군중 속에 섞이는 거야 그냥. 네, 그러니까 네. 망하시는 게 귀를 씻으세요. 자, 마지막 소감. 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자주 나오고 싶네요. 소감은 자주 불러주세요. 여러분 백승아 의원 지금 네. 후원 계좌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승학 정치 잘해라 하고 이제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막 뭘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십시일반 소액 후원 환영합니다. 네, 자, 열심히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